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황정아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우주 연구에 전념해 왔습니다. 아이 셋 키우면서 연구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우주를 사랑했고 그래서 연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얼마 전 아주 낯선 분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대전 유성구 을에 출마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미지의 세계인 우주에서 가장 현실적인 세계인 정치로 인생의 판을 바꾼 선택입니다. 연구밖에 모르던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제 연구 인생의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2023년 5월 25일을 꼽습니다. 이날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있던 날입니다. 발사는 성공했고 생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의 감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 순간이 저에게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누리호에 제가 개발에 참여한 도요셋 위성 4기가 실려서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도요셋 위성들은 자그마치 7년에 거쳐 만든 것입니다. 도요셋 위성은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을 하도록 만든 4기의 작은 위성들입니다. 저는 도요셋 위성의 기획부터 설계, 개발, 발사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요셋 위성같이 순수한 과학 위성을 만드는 것은 개발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매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도요셋 개발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큐브셋을 국립연구소에서 만든다며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고 위성들이 사출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과학기술위성 1호가 2003년 발사에 성공한 뒤 꼭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저는 줄곧 위성을 만드는 일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과학자로서의 저의 꿈을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Beyond Voyager. 보이저 1호는 제가 태어난 1977년에 발사된 인류가 만든 우주선 중에서 가장 멀리 나간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언젠가는 보이저 너머, 태양계 너머까지 보낼 태극기가 그려진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뒤 없이 무참하게 잘라버린 연구개발 예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R&D 예산을 사상 최대치인 4조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사태로 현장의 많은 과학자들의 사기가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이공계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과학자를 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똑똑한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과학자에게 이런 처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 분야를 이렇게 홀대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되돌아보면 저를 연구자로 이끈 것은 R&D 예산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인공위성이었던 과학기술위성 1호도 R&D 예산으로 확보한 과제였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R&D 과제가 없었다면 과학기술위성 1호는 물론 그 이후의 위성 프로젝트들도 불가능했고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법안의 근간이 되었던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연구 과제처럼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연구도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R&D 예산이 없었다면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었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들 모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R&D 예산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오래 걸리고 돈 많이 드는 기초연구는 R&D 예산으로 하고 그 성과를 산업에 접목시켜서 오늘날의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R&D 예산만은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R&D 예산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DMA 기술, 반도체 연구들과 같은 원천 기술도 있고 AI, 뇌과학, 바이오, 신약 개발 같은 분야도 있습니다. 우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주 기술은 국방 기술이기도 합니다. 미사일 기술은 발사체 기술과 동일하고 인공위성의 광학 탑재체 기술, AI 기술 등도 방산 산업과 접목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주 탐사는 자주 국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주 항공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자 극한 환경을 이겨내는 기술이고 이를 지상에서 구현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사업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 아래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주 항공 분야는 최근 들어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앞다투어 도전하고 경쟁을 벌이는 분야입니다. 미래 패권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다시 한번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며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협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나사에서 달 궤도 연구를 위해 발사할 우주선에 우리나라의 큐브 위성을 실어주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주선에 뭐 하나 실어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기회인지 아십니까? 이 기회는 단지 작은 위성 하나를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위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제작에 참여하는 수많은 기술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중요한 이력이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성 탑재에 필요한 예산은 70억 원이었습니다. 윤 정부가 해외 순방에 쏟아부은 예산이 578억 원인데 말입니다. 윤 정부는 R&D 예산을 깎으면서 글로벌 연구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국제 공동 연구라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에 우리의 실력을 증명해야 당당하게 함께 연구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미 달을 향하고 있고 화성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이 우주항공 분야 선두그룹이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인데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다가오는 우주 시대에 영영 뒤처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계는 절박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외치다가 입을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갔죠. 입을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아직도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장 많은 연구 과제들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구재단은 2024년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연구 목표나 성과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적 감액 통보였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우수연구 성과 100선에 선정된 과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과학계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 인력들의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카이스트 AI 연구실,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등 여러 이공계 대학에서 학생들의 급여를 깎고 있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들의 재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10여 년을 연구자로 일해온 한 연구원은 연말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 100여 곳에 이력서를 낸 끝에 중국행을 결정했답니다. 사람의 고리가 끊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끊긴 사람의 고리는 쉽게 복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수십 년을 다시 투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사이 우리의 기초과학 연구 수준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R&D 예산 삭감은 기업들의 피해로도 이어집니다. 한 예로 과기부의 혁신개발 사업 중 하나인 그린 수소기술 국산화 과제가 올해 2단계 실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관한 한 연구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향후 가능성을 보고 기술을 중간 단계에서 이전해 가서 이후 2, 3년 동안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이어가면서 기술 이전 사업을 완결짓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걱정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걱정입니다. 제가 사는 대전은 과학 도시입니다. 특히 유성은 많은 연구소 기업, 벤처,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 경제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과제가 축소되고 사람들이 떠나면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은 지역 경제의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R&D 예산 삭감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국제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는 외계 행성 탐색을 위해서 해외에도 망원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들의 원격 가동을 위한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현지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빚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국격 추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 와중에 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R&D 예산 삭감 때 그랬듯이 이번에도 현장과의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 수립이 먼저인데 졸속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직, 예산, 인력, 연구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되돌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R&D 예산 삭감 전에 R&D 카르텔 논란이 있었습니다. 썩은 곳이 있으면 도려내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과학계 어디에 카르텔이 있는지, 그 카르텔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어떻게 이 카르텔을 깰 것인지에 대한 이런 반구, 설명도 노력도 없이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예산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앉아 연구를 하는 대신 거리로 나가 소리치기로 했습니다. 연구 없는 기술이 가능합니까? 기초과학이나 연구 대신 의대로만 몰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기술 없이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저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밥그릇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책임하게 망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민주당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의 기초를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먼저 혁신 성장을 위한 R&D 예산을 상반기 안에 조기 정상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 한가운데 있습니다.
관건은 기술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러려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고 연구자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까지 1년은 너무 깁니다. 저와 민주당은 올해 R&D 예산 중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우선 6월 말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2024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R&D 예산의 대폭 확대를 위한 2025 R&D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사전 계획 없는 R&D 예산 감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계획과 근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개정 또는 신규 법안 제정 등을 통해 행정부의 직권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 R&D 혁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추격형 R&D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상황도 전 세계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R&D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선도적 R&D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요구하겠습니다. 후배들과 제자들이 R&D 예산 걱정에 연구를 포기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학 연구계에 몸담아온 지난 20여 년 동안 저는 정치가 저의 연구와 일상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한 나라의 미래는 물론 개인의 미래도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이라는 백년지 대계를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몰이해와 현 사태에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회복 불가능해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후퇴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을 정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순방 예산 늘려서 해외 영업을 다닌다고 해도 기술이 없으면 팔 것이 없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정부가 모른다면 국민이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투표입니다. 내년이면 늦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 자주국방과 국방우주, 전략적인 우주 개발과 국제협력, 과학기술자가 긍지를 갖게 하는 과학 정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